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많이 아껴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충석 같은 여러 어르신들에게 심심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나이가 많아서 말이 좀 서투를 수도 있으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어떻게 해서 그런지 이게 내 개인의 뜻이나 누구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데 1958년도에 제가 대한민국 육군 복무를 마치고 제대를 했는데 내가 미국 시민도 아닌데 한국 사람인데 미국 연방정부의 공무원이 됩니다. 이상한 일이죠. 근데 미국 사람들이 나를 지켜보는 모양이야. 이것도 한국에 필요한 사람이 있다 생각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었는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는 미국 연방정부에서 40년을 근무하면서 미국 정부의 월급을 받고 이랬는데 어떻게 해서 그런지 그 사람들이 나한테 맡긴 일은 대한민국의 국가 안보에 관한 일을 맡겼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온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살면서 여러 가지 한국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잘 보면은 사실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역사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가슴이 터집니다. 난 나름대로 강연도 글도 쓰고 많이 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예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은 이승만 박사에 의해서 건국한 대한민국의 위대한 대한민국의 탄생을 대한민국 국민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이 대한민국의 역사는 이승만 박사를 빼놓고는 설명이 전혀 안 됩니다. 이런 이승만 박사를 대한민국이 죽였어요. 대한민국이 죽였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건국전쟁이라는 영화가 나와서 이 박사의 업적을 많이 홍보하고 국민이 각성을 하고 있는데 건국전쟁이 미처 다 하지 못한 얘기를 많이 이번 이 책에 제가 실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얘기가 있는데 여러분이 이미 다 말씀을 다 하셨기 때문에 반복하지 않고 조금만 하고 줄이겠습니다. 이 책의 중점은 이 박사의 위대한 업적, 대한민국의 위대한 업적, 그 중에 소리가 절대로 빠져서는 안 되는 얘기가 이 박사에 의해서 조성된 한미 상호 방위 조약입니다.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인데 53년도에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체결이 됐을 때는 우리가 살기 위해서 미국이 필요해서 미국을 끌어안은 방위 조약입니다. 그런데 역사가 흐르면서 지금 대한민국이 건국된 지가 몇 년입니까? 75년이죠. 75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면서 2024년 오늘 현재의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은 미국이 한국이 필요해서 한국을 끌어안는 방위 조약입니다. 그 당시는 군사동맹이요. 군사적으로 미국이 한국을 지켰다. 지금은 군사동맹이 아닙니다. 포괄적인 한미동맹이다. 외교, 군사, 경제, 모든 면에서 미국과 한국은 운명적으로 같이 가는 그런 동맹이 됐습니다. 이 얘기를 이번에 내가 책에 실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한번 얘기부터 하고 끝내겠습니다. 5.18의 문제 가지고 53년이라는 세월이, 43년이라는 세월이 흘러면서도 왈가왈부 따지고 있는데 답답합니다. 보통 답답한 게 아니에요. 대한민국 정부가 정확하게 처리했습니다. 1981년도에 대법원에서 광주 폭동은 북한이 개입하고 북한이 지휘하고 계획한 작전이고 대한민국 정부를 전복하기 위한 작전이었다. 판결이 났어요. 판결이 나서 배후 세력, 배후에서 지휘한 김대중은 사형 선고를 받고 감옥에 갔습니다. 잘 처리했어요. 그런데 이런 역사적인 사실을 뒤집은 사람이 누굽니까? 1995년 김영삼 대통령이 광주는 민주화 투쟁이라고 뒤집었습니다.
이것을 국민이 이 한 사람의 거짓말이 다 속고 있는데 이제 대한민국 역사가 바로 돌아올 시기가 됐습니다. 맞죠? 네. 너무 좋아서 얘기를 끝내겠습니다. 지금 스카이 거국전쟁 영화 때문에 우리 국민이 대한민국 역사를 재인식하는 각성운동이 시작이 됐어요. 많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스카이데일리가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일을 스카이데일리가 5.18 진상규명을 주동해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아까 그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민간주도 5.18 진상규명위원회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스카이데일리에서 5.18 진상규명 특집을 신문으로 냈습니다. 30몇 편의 글이 나왔어요. 스카이데일리의 5.18 진상규명 특집도 새로운 각성운동의 또 하나의 횃불이 올라갈 것을 기대합니다. 세 번째로 좀 죄송한 얘기지만은 나 같은 못난 사람이라도 이거 나라를 아끼는 마음으로 책을 썼는데 이 책이 국민이 읽게 되면은 또 하나의 각성운동의 역할을 해주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그래서 이번 총선 결과를 보고 많은 국민들이 속을 상하고 지금 속이 터지는데 어느 강연에서 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번 총선 결과를 가지고 너무 속상해하지 마십시오. 대한민국이 다시 위대한 나라로 다시 탄생하기 위한 하나의 역사적인 과정으로 인식합시다.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좌파들이 아무리 설쳐도 아무리 설치고 좌파들이 우리 사회를 괴롭힌다 할지라도 내가 확실히 이 자리에서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좌파들이 넘을 수 없는 두 개의 담이 있습니다. 도저히 넘을 수 없는 두 개의 담이 있습니다. 하나는 한미동맹이요, 하나는 주한미군이거든. 그래서 미국의 전략, 한반도 전략 때문에 내가 여기서 큰 소리를 치는데 우리가 아무리 괴롭고 어려운 역사의 과정을 지나지만은 대한민국은 반드시 이 지구상에서 위대한 거로 다시 태어납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의 유명한 그 투자회사 골드만삭스가 있죠. 네. 골드만삭스가 예언을 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세계를 주도하는 미국과 같이 세계를 주도하는 강국으로 탄생하는 걸 약속을 했어요. 예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래학자 조지 프리드만이라는 사람이 글을 쓰기를 한국은 2030년 아니면 2050년 이내에 미국과 동등한 세계를 주도하는 주도국가가 된다는 걸 예언을 했습니다. 근데 한마디만 더 하고 끝낼게요. 어제 저녁에 유튜브를 봤어요. 내가 전화기를 켜고서 유튜브를 보니까 한국이 지금 시끄럽죠? 총선 결과 때문에 어렵고. 이게 영국 그 유튜브 내용이 뭐라고 되어 있는 거니? 킹스 카레지라는 대학이 있답니다. 영국에 킹스 카레지 대학에서 글을 발표했는데 어느 교수가 한국은 여하를 막론하고 이유를 막론하고 한국은 반드시 세계 주도 국가가 된다고 예언을 했습니다. 킹스 카레지 TV 어젯밤에 읽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장담할 수 있는 것은 작년 내가 10월, 11월 한국에 왔다가 이번에 왔는데 작년에 왔을 때 보는 한국하고 금년 4월 달에 보는 한국이 틀립니다. 국민들이 많이 깨어나고 있어요. 국민이 많이 각성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새로운 대한민국 역사를 바로 세우기 위한 운동이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우리 조국 좀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서 끝까지 투쟁하고 신심을 가져주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